다음 주 장을 위한 절대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먼저 좀 표현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위기에서 확인되는 진짜 주식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네, 네, 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네. 진짜 주식이 어떤 것들인지를 조금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찐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진짜 뭐 내실 있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능력치가 발휘되는 기업들이 옥석가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어제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했죠. 금리 인상은 생각도 안 해봤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같이 봐야 될 부분은 경기 전망이 후퇴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정되는 그런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종료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와중에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SK가 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종목 이제 시세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부분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오늘 시장의 특징은 경기 민감주들의 조정 그리고 언택트라고 불리는 그런 기존의 코로나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리고 무형자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무형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만 매기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유가 상승발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이런 현상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상황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그 선호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나요? 다음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월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네.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산업 생산 또는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입니다. 네, 미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를 한번 보시면 이 지수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그 0보다 클 경우에는 지수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고요.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지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경제 지표 자체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보다 좋게 나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고용도 그렇지만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은 중국의 실물 지표가 월요일에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표들이 진짜로 또 계속해서 잘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있을 텐데 FOMC에서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 시사를 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 저렇게 나가주면 우리나라도 좀 완화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걸 좀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BOJ를 포함한 다른 여러 그 BOE도 마찬가지고요. 통화 정책에 있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EU 정상회담이 되겠는데요. EU 정상회담은 유럽이 정말 재정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의 일방적인 강세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국 쪽에서의 실물 지표 나오는 점,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에다가 마지막으로 EU 쪽에서의 정상회담으로 일정은 압축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볼만한 종목이라든지 섹터, 어떤 쪽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 그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그 ETF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ETF 시장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그 많이 팔린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노베이션 버퍼 시리즈라는 그런 ETF입니다. 근데 이 ETF가 특징이 있는데요. 이 ETF는 대부분 레버리지가 돼 있는 ETF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빅스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 4시 장 막판쯤에 빅스를 리밸런싱 하는 수요들이 몰리기 때문에 회시를 전후로 해서 먼저 또 한 번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3시를 전후로 빅스가 크게 올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어제 예를 들어서 뭐 6% 빠졌는데 사실은 3%만 빠져도 되는 게 이 빅스가 또 다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펀더멘탈 감안하지 않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기술적으로 낙폭이 커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세요? 네, 경제 지표상으로는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음,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네.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전망은 좀 조정받아야 되고 그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다음 주 관심 섹터로 바로 넘어가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프티 15, 15개 종목군을 저희가 성장주, 무형자산, 그리고 신뢰,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특별히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NC소프트, 더존비존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유한양일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또 한 번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는 그러면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주 전체적으로는 어떤 절대 전략이 필요할까요?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도 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네, 그 한국 시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수출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좋을 수 있냐, 이런 부담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2020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가 OECD에서 어제, 이틀 전에 발표가 됐어요.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맨 오른쪽에 이제 한국인데요.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낮게 전망이 되었는가, 덜 빠지는 걸로 전망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스페인이랑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왔을 때는 마이너스 14%까지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2에서 3% 정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안 좋더라도 안 좋은 부분을 보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그렇지만 이런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많은 국가들이 공공부채가 증가합니다. 즉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돈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도 GDP 대비 몇 퍼센트냐라는 걸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스페인 35% 정도 써야 됩니다. GDP의 35% 정도가 공공부채가 증가할 걸로 지금 OECD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5% 내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GDP 감소하는 폭도 작고 GDP 감소를 메꾸기 위해서 공공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도 작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쫄지 말고
좀 자신감 가지시고 오늘 올랐던 종목들 중심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중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밀릴 때마다 포지션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종목하고 업종 얘기해 주신 부분에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무형자산 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유한양행 쪽, 이쪽 바이오 섹터의 몇몇 종목군들도 함께 넣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바이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해가지고 바이오주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더 있을 것인가, 새로운 레벨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왜 바이오에 쏠릴 수밖에 없는지 단순히 저희가 보기에는 언테크 시대가 되고 코로나가 부각돼 가지고 바이오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숏 캐치, 즉 현금을 팔아서 뭔가를 사야 되는 수요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새로운 돈이 들어옴에 따라서 생겨나는 리레이팅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는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반등하는 정도의 주가 상승은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주식시장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살만한 주식이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업종의 그 센티먼트나 아니면 업종의 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장에서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쏠림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현상은 앞으로 하반기 내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는데 우문에 현답을 해주셨네요.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뭐 신고가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뭔가 주식을 들고 가려는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는 자금이 이쪽으로 조금 더 흡수되는 경향, 이런 분위기는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SK증권의 이효석 연구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거라고 하네요.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보다 더 나은 한 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 해보시고요. 주말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